안녕하세요. 더하임 유학앤 에듀케이션의 김영준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해외고 학생들이 국내 대학교에 들어가셨을 때 가장 많은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가능한 쉽고 간결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먼저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소가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인성,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평가되는 요소들과 평가되는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학업 역량은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도 한 30% 정도, 인성은 20% 정도, 발전 가능성도 2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볼 텐데요.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라든지 학업 의지라든지 이런 학업적인 부분들을 평가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GPA라는 성적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3학년 때까지 쭉 올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원하는 전공에 적합한 과목들을 들었는지, 또한 과목에서 좋은 점수들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이 많이들 물으세요. 예를 들어서 SAT가 몇 점 정도가 있는데 이 정도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지, 또한 지금 GPA가 몇 점 정도 있는데 이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우리가 학업 역량만 가지고 평가되는 것은 아니나, 학업 역량이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업 역량에 대해서 최대한 좋은 점수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전공 적합성과 인성,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학과에 얼마만큼 전공과 적합한 활동들을 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시를 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캐나다에서 학교를 졸업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난민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여러 나라의 난민 수용의 정책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학부에서 필요한 인재상에 그쪽 학교에서 어떠한 경험들을 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우리 한국에 있는 학생들보다 조금 더 어필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학부를 지원할 때는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리핀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과 계열로 생명공학학과를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필리핀에 있는 수학 교과 과정과 한국의 수학 교과 과정이 조금 안 맞을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수학 교과 과정이 아무래도 조금 더 높다 보니까 똑같이 100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과 계열을 지원할 때는 여러 가지 조금 서브적으로 보충 서류가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활동들을 더 하셔야 되고, 전공에서 적합한 활동들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했는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또 다른 예시를 들어서 우리가 국제학부를 지원한다 라고 하실 때는 국제학부에 관련된 활동들을 충분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국제 동아리가 될 수도 있고, 토론 동아리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고, 인문계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충분히 많이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공에 얼만큼 적합한 학생인지를 보여줘야 되고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인성적인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 공통문항 3번 문항에도 들어있듯이 공동체 생활에서 갈등이라든지 아니면은 협력, 나눔, 이런 사례들을 얘기할 때 인성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어떤 식의 어필이 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사건을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부분인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어필하고 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도 단순히 우리가 쓰레기 줍기라든지 이런 걸로 그냥 하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만큼 전공에 적합한 이런 봉사활동을 했는지, 아니면은 봉사활동을 통해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했고, 공동체 사회에서 어떤 식의 앞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합하게 어필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 부분이 있는데, 이 발전 가능성 부분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학업적인 노력,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교과에 대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학업적인 노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학업 성적에 대한 그래프를 봤을 때 10학년 성적, 11학년 성적, 12학년 성적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또한 이 그래프가
그 위로 계속 방향하고 있는지 이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10학년, 11학년은 성적이 좋았는데 12학년 때 뚝 떨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학업적인 의지가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고 우리 입학처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에 있는 성적들을 꾸준히 좋게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비교과에 관련된 발전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학년 때 했던 활동들을 11학년 때 어떻게 더 발전시켜서 또 활동을 했는지, 11학년 때 했던 활동들을 12학년 때 얼마큼 더 융합 발전시켰는지를 어필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학년 때 봉사 동아리를 만들었다 혹은 봉사 동아리에 들어갔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단순히 10학년 때는 봉사 동아리에 대해서 기획하고 생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만 시간을 썼다면은 11학년 때에는 봉사 동아리를 통해서 실제로 실천하고 나누고 이런 협력한 사례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한 12학년이 돼서는 이 봉사 동아리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발전시키고 지역과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여한 그런 사례들을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발전 가능성적인 부분들을 이해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해서도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학생이라는 것을 어필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총 4가지 영역, 학교에 따라 물론 조금씩은 다르지만 학업 능력,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하셔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종합평가하는 기반이 되는 서류들, 자기소개서라든지 생활기록부 대체서식, 활동 증빙 서류, 그 다음에 내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어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서류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해외고에서 양식이 없거나 이런 것들을 잘 못 구하고 한국에 돌아온 학생들이 많으세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뭐 축구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야구 활동이라든지 어떤 봉사 동아리를 하더라도 항상 그 동아리가 끝나는 시점에 그 활동에 대한 서류를 꼭 받아오세요. 나중에 한 번에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양식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방학 기간이어서 못 받는다라든지 이런 서류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서류를 받는 거는 우리 학생의 이름과 그 다음에 학교의 이름, 그 다음에 이 봉사 혹은 이런 활동들의 타이틀이 들어가야 되고요. 간단한 설명과 함께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라는 기간, 그 다음에 발급 날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꼭 학교 직인이 필요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담당자 선생님이라도 사인을 꼭 받으신 다음에 한국에 귀국하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네, 나머지 더 중요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더 다뤄볼 테니까요.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소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명시하면서 학교에 더 충실히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